한 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세종과 소헌왕후의 차남으로 태어나 진평대군, 함평대군, 진양대군, 최종적으로는 가장 익숙한 호인 수양대군을 거쳐 왕위에 오른 임금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문종이 죽고 조카인 단종이 보위에 오르자 계유정난을 일으켜 대권을 잡은 조선의 7대 국왕 세조입니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것이니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상왕이 된 단종의 복위를 바라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는 1456년으로 세조 2년 6월이었습니다. 본국으로 떠나는 명나라 사신의 환송연회에서 운검을 차고 임금을 옆에서 모시는 벼run검을 통해 세조를 처단하려는 계획을 도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설명을 곁들이자면 운검은 왕을 호위하는 신하가 폐용하는 검으로 왕의 보검 혹은 그 보검을 폐용한 신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운검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는 임시 벼슬의 명칭이 벼run검입니다. 그 벼run검을 하게 된 이들을 통해 세조 일파를 처단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거사를 도모한 6명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의 신하는 세종의 신임을 받았던 집현전의 학사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모의에 가담했던 김질이 뒷일이 두려워 자신의 장인 정창손과 함께 세조에게 반역 행위가 있음을 고발하여 단종을 복위시키려던 일이 사전에 탄로난 것입니다. 세조는 바로 군사를 출동시켜서 반역의 무리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도승지에게 승정원의 승지들을 모두 집합시키도록 했습니다. 성삼문을 비롯한 몇 명의 승지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성삼문은 자신들의 거사 계획이 세조에게 탄로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바로 내금위장에게 성삼문을 포박하고 꿇어앉히라고 명령합니다. 세조는 성삼문에게 김질과 무엇을 의논했느냐고 묻지만 성삼문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성삼문에게 곤장을 내려치라고 명령합니다. 세조는 자신이 임금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성삼문을 알아왔고 그동안 후하게 대접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과인이 친히 묻는 것이니 대답에 숨김이 없어야 할 것이며 죄의 경중을 결정하는 것도 과인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이에 성삼문은 이미 죄를 범했으니 숨기지 않겠다고 하며 같이 공모한 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이 같이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고집 믿지 않았고 누가 또 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성삼문이 답하길 유응부와 박쟁도 거사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세조는 크게 분노하며 어찌 배반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자 성삼문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알 것이라 하며 대답하길 나리가 남의 나라를 도둑질해서 빼앗았으니 이 성삼문이가 신하로서 차마 임금이 배출된 것을 볼 수 없어서 나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대답을 하고 마는 성삼문에게 세조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세조는 내가 상왕으로부터 선위 받을 때는 저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배반하려느냐고 묻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불리했고 그것을 저지하려다가 죽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고 참고 기다린 것은 그 뒤에 이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성삼문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세조는 어찌 스스로 임금 앞에서 신이라고 하지 않고 임금을 날이라고 불렀느냐고 합니다. 연이어 세조가 말하길 임금이 내려준 녹을 먹고 살았는데 녹을 받아먹고 배반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태가 아니냐고 합니다. 그의 성삼문은 엄연히 상왕이 계신데 나리가 어찌 나를 신하로 삼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리의 녹을 먹지 않았으니 만일 믿지 못하겠다면 나의 집을 정벌하여 재산을 살펴보라고 대답합니다. 성삼문의 대답에 분노한 세조는 성삼문의 다리를 달군쇠로 지지라고 명합니다. 시뻘겋게 달군 쇠로 다리와 팔을 찢어버려도
성산문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있다가 쇠가 거의 다 식어가자 다시 쇠를 달궈서 내 몸을 더 지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리의 형벌이 참으로 독하구나 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불에 달군 쇠로 다리가 끊어지도록 형벌을 가해도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의연했다는 내용들은 추강집 등의 문집을 이용한 연려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용입니다. 추강집은 추강 남효온이라는 자가 지은 문집으로 이 자는 생육신 중 한 명이었으며 사육신의 행적을 묘사한 전기소설적인 요소를 갖춘 기록물인 육신전을 지은 이입니다. 그래서 세조실록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많은데 성산문의 경우도 충정을 드높이고 조카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세조를 초라하게 만들기 위해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산문에 이어 박팽년을 비롯한 다른 이들의 신문 과정을 보겠습니다. 박팽년 역시 성산문과 마찬가지로 세조에게 임금이라 칭하지 않고 날이라고 칭하며 대답을 이어갑니다. 이에 세조는 니놈은 과인이 즉위한 뒤에 여태까지 스스로를 신이라고 해놓고 반역을 하느냐? 게다가 니놈도 내가 주는 녹을 타먹었음에도 이제 와서 신이 아니라고 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박팽년은 나는 상왕의 신하로서 충청감사에 임명되었고 나리에게 올린 문서에 단 한 번도 신이라고 쓰지 않았으며 나리가 내린 녹도 먹은 바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세조는 박팽년이 충청감사 시절부터 올렸던 장계를 모두 가져오라고 합니다. 분개한 세조가 장계를 모두 대조해보니 모두 신하 신자가 아니라 클 거자로 써 있었습니다. 그간 박팽년은 신하 신자와 모양이 비슷한 클 거자를 써서 눈속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육신전에 근거한 이야기여서 실제로 달리 썼는지 확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무관 출신이자 거사 당시 벼룬검을 맡아 세조의 목을 직접 베는 임무를 맡았던 유흥부의 기록입니다. 세조는 유흥부에게 그날 무슨 일을 하려 했냐고 묻습니다. 유흥부는 연회를 기회 삼아 단칼로 조카의 목을 베어 임금 자리에서 끌어내려 단종을 복위시켜 했으나 간신배의 고발로 수포로 돌아가 버렸으니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유흥부는 다른 이들과 달리 세조를 날이라 부르지 않고 조카라 불렀는데 발족자에 아래 하자를 쓰는 이 말은 동년배 정도에 가까운 사이에 부르는 경칭입니다. 전형적인 무인이었던 유흥부는 거사를 실행할 당일에 결항하지 않고 끝내 취소한 성산문 등의 문관 선비들에게 유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 유흥부가 고문을 당하면서 성산문 등을 돌아보며 한탄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서생들과는 같이 일을 모의할 수 없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다. 지난밤 궁궐에서 연회하던 날에 내가 칼을 사용하려 했는데 그대들이 굳이 말리며 만전의 계책이 아니라고 하더니 오늘 같은 화를 당했다. 너희들은 비록 인간이긴 하나 꾀와 수단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하며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그렇게 단종 복위 운동을 모의한 이들 중 성균관 사예로 있던 유성원을 제외한 5명이 불에 지지는 형벌을 당하며 신문을 받게 됩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성왕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던 6 신하들의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